국민연금 받는데 일을 하면 연금이 깎입니다. 놀면 연금이 안 깎여요. 정확히 말하면 2024년에만 13만 7천 명이 연금이 깎였습니다. 감액 총액이 무려 2,400억 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연금으로 행복한 날까지 여러분들의 연금 주치 연금닥터 구형택입니다. 일하면 국민연금 깎이죠. 알고 계시죠? 일 안 하면 안 깎이는 게 국민연금 감액제도입니다. 2024년에만 13만 7,061명의 연금이 깎였습니다. 이게 그냥 몇만 원도 아니라 감액 총액만 무려 2,429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. 엄청난 금액이죠. 여러분들의 소중한 연금, 젊었을 때 차곡차곡 국민연금으로 세금처럼 나가던 이 연금이 깎인다고 하면 솔직히 되게 마음 아프잖아요. 그래서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원리는 단순합니다. 국민연금법 제63조 2항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근로, 사업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원액인 A값을 넘으면 초과한만큼 연금을 최대 50%까지 깎는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. 2025년 기준은 A값 약 308만 원 정도 되는데요.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인구라고 하더라도 일해서 버는 소득이 국민연금 A값 기준을 넘어서면 너 좀 많이 버네. 그러면 국민연금 좀 덜 받아도 되잖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. 깎겠다라고 하는 것이죠.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도에 만들어진 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 게 37년째인데요. 그때만 해도 자연스럽게 고령층이라고 하면 일을 안 하는 세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죠. 지금은 나이가 들수록 일을 안 하고는 먹고 살기 힘들어진 그런 세대 아니겠습니까? 세대가 바뀌었는데 제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. 자, 실제 감액자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. 2024년 감액이 대상이 되는 숫자는 13만 7천 명 정도가 되고요. 2020년 대비 17%가 증가가 됐습니다. 초고령화 사회가 진입되면서 노인 고용률 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이 될 텐데요.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5만 원 미만이 감액되시는 분들이 6만 2천 명, 전체 중 최다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요. 5만 원에서 15만 원 미만은 2만 6천 명, 15만 원에서 30만 원 미만 감액되시는 분들이 14,000명, 30만 원에서 50만 원 미만 감액되시는 분들이 7,000명, 그리고 가장 큰 것은 50만 원 이상 감액되시는 분들이죠. 26,224명으로 50만 원 이상 감액되는 분들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감액금액 총액은 2024년 기준 2,429억 원으로 2020년 대비 43%가 증가됐는데요. 특히 50만 원 이상 감액 구간이 62.6%로 폭증하고 있습니다.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 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고 금융소득, 배당소득이라든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. 이 감액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든지 희망을 떨어뜨린다는 이야기입니다. 정부에서는 노인 일자리를 늘리자 하면서 반대로는 일하는 분들에게는 연금을 깎겠다라고 하는 논리를 계속해서 상충되는 논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. 문제는 37년 전 제도를 그대로 놔둔 채 현재에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이 부분을 좀 수정해서 현재와 맞게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맞게 고쳐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 A값 자체가 기준소득, 지금은 예전에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라고 하면 평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평균소득 정도만 벌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. 그래서 좀 더 많이 벌 수 있는 사람들은 벌어야 되는데 벌면 깎으니까 문제가 됩니다. 그래서 이 A값이라는 허들 기준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현실적인 대안이 좀 논의되고 있습니다. A값의 기준을 좀 상향하자, 그리고 감액률을 좀 완화하자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국회 입법 발의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타당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A값 기준을 높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감액률을 좀 떨어뜨린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. 사실 소득 중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돈 있는 사람들이 돈 놓고 돈 먹는 그런 소득이고요. 근로소득
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나이가 들어서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그런 소득입니다. 그런데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,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감액제도를 적용한다는 자체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오히려 기준을 아예 완화를 시킨다든지 최대 5년까지만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예 완충을 좀 더 시켜준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. 국민연금 감액제도의 현실은요,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기타 소득까지 여러 가지 소득들이 있는데 이 소득 중에서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만 한해서 감액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이 부분 여러분들도 주목해 보실 수밖에 없는 사실이에요. 나이가 들어서 사실 소득이 좀 부족하고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나가서 파트타임도 일을 하고 새로운 직장도 찾고 또는 아예 새로운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. 더군다나 젊었을 때 벌어놓은 돈으로 주택을 사놨다든지 아니면 상가를 사놨다든지 이렇게 해서 임대소득 발생하시는 분들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에 속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액의 요건에 속하는 거예요.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돈을 굴리는 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. 물론 그래도 경제의 순환은 흐름이 되겠지만 좀 더 선순환이 되는 것은 사실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충분하게 선행이 되어야지만 국민연금 감액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라든지 여러분들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자, 국민연금만 받는다고 해서 노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. 국민연금 잘 수령하셔야 되겠죠. 감액 없이 수령하시는 거 좋은 전략이고요. 더군다나 국민연금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노후는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불행한 노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여러분들의 노후에 대해서 한층 더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. 이 고민 함께 해줄 사람 찾으신다면 언제든지 연금닥터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1600-0456으로 전화 주시고요. 연금닥터가 여러분들과 함께 연금에 대한 고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.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연금으로 행복한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연금주치 연금닥터 김용택이었습니다.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